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전할 환경 새뜸, 환경 새 소식은 위기에 처한 제주바다 산호초 이야기입니다. 지난 22일 녹색연합은 올해 제주바다 산호 서식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희귀한 제주바다의 깃대종인 연산호가 열대, 아열대, 경산호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을 생생한 사진과 쭉 영상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녹색연합 윤상훈 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연산호는 어떤 가치를 지닌 생명체이며 왜 잠식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상훈입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 며칠 전에 그 설악산에서 열린 삼보일배 오체투지 시상식에서 뵈었는데 네네. 그날 네네. 뭐 제주에 잘 들어가셨어요? 네, 제주에 잘 내려왔습니다. 제주 쪽에서도 예. 지금 뭐 바다 변화들이 좀 있어서요. 예. 네, 제주 관찰하러 팀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많이 환경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뭐 문화예술 파트에서 예. 뭐 주로 미세 플라스틱 작업하는 정은혜 작가하고 예. 그리고 남방 큰 돌고래 추적하는 돌핀맨에서 수상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린 건 지난 22일 네. 발표한 그 제주바다 모니터링 네, 결과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였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우선 그 이 모니터링 결과를 그 한마디로 요약한 뒤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네. 제주 바닷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제주도는 대륙이나 육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 변방이라고도 또 할 수 있지만 예. 뭐 해양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의 최전선, 태평양과 가장 빨리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다시피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거대한 따뜻한 바닷물이 쿠로쇼 난류가 북상을 하면 제주 바다에 가장 먼저 닿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온 상승에 따라서 바닷속 변화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요. 하나씩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연산호가 지금 그 잠식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한 거잖아요. 우선 그 연산호는 어떤 생명체이고 뭐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제주 바닷속은 뭐 관광 자원으로 유명한 산호가 살고 있는데요. 산호는 뭐 분리학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몸통이 부드러운 연산호가 있고 또한 딱딱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경산호가 있습니다. 네네. 뭐 제주 바다는 주로 이제 연산호가 굉장히 특징적이고 특이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반면에 열대 지역에는 주로 이제 경산호들이 딱딱한 산호들이 모여서 산호초를 대규모로 이루는 그런 형태입니다. 모양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네네. 뭐 모양새도 굉장히 다른데요. 주로 연산호 종류들은 육상의 맨드라미를 닮은 주로 이제 바다 맨드라미류 종류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물속에 들어가도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육상의 맨드라미를 닮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바다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나무 모양을 닮은 산호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해송은 바다의 소나무라고 해서 실제 소나무 형상과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반면 그럼 경산호는 좀 뭐 보기에 좀 약간 연산호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나요? 뭐 지금 탄소 흡수원으로 산호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경산호들은 주로 이제 열대 지역에 산호초를 형성하는 어떤 지형을 만들어내는 산호 종류들인데요. 이러한 경산호들은 딱딱한 골격들을 가지고 있고 주로 바닥에 넓고 평평하게 이 서식지를 넓혀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기후 변화 거기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열대 아열대 지역에 있는 경산호들이 차츰 북상을 하면서 제주 바다 서식지에 있는 연산호 서식지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한 결과 연산호와 경산호의 이런 그 생태 지형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이게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것도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어떤 기온이 급속도로 오르는 일종의 이제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불구덩이 속으로 빠지는 어떤 혁명적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좀 제어를 하려고 하는 상황들인데요. 바다에선 거의 뭐 요동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바다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의 산호 서식지 안에서 연산호와 경산호들은 자신의 서식지를 가지고 그렇게 경쟁을 하지 않는 뭐라고 할까요? 공존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주 남쪽 바다 저희가 관찰했던 곳에서는 주로 이 경산호가 기존 제주 바다의 특징적이고 희귀한 연산호 서식지를 차츰차츰 이렇게 잠식을 하면서, 예를 들면 연산호의 기둥까지 연산호 뿌리 부분까지 경산호가 파고들면서 실제 연산을 잘라버리거나 뭐 그런 현상들도 목격이 되었습니다. 참. 근데 그 제주 요번에 그 조사했던 그 제주 그 서귀포 해역이라든지 송악산 해역 뭐 이런 데는 그 천연 기념물로 이렇게 지정된 제주 연산호 군락이라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2004년도인데요. 문화재청에서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섭섬, 문섬, 범섬을 포함한 이 서귀포 해역과 그리고 서남 쪽에 있는 송악산, 그리고 형제섬이 있는 화순이 있는 이쪽 바다에 있는 송악산 해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 서식지 중에 가장 큰 면적이고 이 천연기념물 이름이 제주 연산호 군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호 군락은 전 세계적으로도 규모 면에서 그리고 종 다양성 면에서 굉장히 독보적이고 그리고 특이하고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쉽게 관찰하기 힘든 어떤 희귀한 서식지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천연기념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천연기념물인데 이 천연기념물이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서식지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확장을 하거나 뭐 이런 굉장히 유추하기 힘든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녹색연합에서 그 우려하는 바대로 제주 바다가 그 경산으로 뒤덮인다면 뭐 어떠한 피해, 뭐 어떤 그 현상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니 뭐 어떤 분들은 100년 후가 지나면 제주 바다가 오키나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그럴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게 긴 시간을 두고 자연적인 변화의 양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앞으로 10년 혹은 최근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우리의 대응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수온 상승으로 산호의 변화는 해양 생태계의 어떠한 일부의 변화이긴 하지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제주 바다가 해조류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제주 음식이 바로 바뀌어버리는, 바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들인 거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흰남노 같은 태풍이 올라올 때 보면 제주도로 북상을 하면서 더더욱 오른 수온에서 세력을 확대하거나 뭐 이런 이제 태풍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지진 해일 같은 이런 영향들이 제주도에서도 더 자주 빈번하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관건은 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들을 어떻게 감축시키고 또한 어떻게 거기에 적응할 것인가의 어떤 과제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이제 그 연산호, 경산호로 이제 그 뒤덮여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럼 연산호는 그러면 북상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연산호 산호 종류들 중에서도 기후변화 민감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밤수지 맨드람이라는 법정 보호종이 있거든요. 여기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을 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법정 보호종인데 이러한 밤수지 맨드라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온에서 1도 2도 올라가면 서식지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리는 종이 있는 반면에 뭐 어떤 종들은 제주 북부로 혹은 울릉도 독도까지 서식지를 확장을 하거나 혹은 더 깊은 수심으로 서식지를 이동하는 이런 패턴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들이 기후변화 민감 종들인지 그리고 기후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지표종들도 다양하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종들을 저희가 국가에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얼마 전에 그 뭐 녹색연합 그 보도 자료를 내서 그 문섬 일대 그 산호가 잠수정에 의해서 이 훼손되고 있다고 이제 그 우려를 했는데요. 그 관광 잠수함요. 네. 그 사안은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섬과 범섬은 그 앞서 문화재청이 제주 연산호 군락이라는 천연기념물과 별개로 2000년도에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으로 별도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근데 여기 중에 이 서귀포 문섬을 관광 잠수함이 운항을 하면서 더 가까이 산호를 관찰하기 위해서 수중 암벽에 접근하다가 보니까 암벽이 부서지거나 산호가 훼손이 되거나 뭐 하는 지점들이 폭넓게 좀 관찰이 되어서 이 부분들은 해양보호구역이고 천연기념물이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를 하는데 이런 천연기념물은 이용의 원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형 유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남대문을 불질러 다음 다시 재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훼손하고 다시 이거를 복원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 문섬 같은 경우는 잠수함 운항으로 그런 천연기념물 보존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 상황들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실제 이제 운항 허가를 내준 거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계속해서 이제 그 경산호의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우려하시면서 그 수온 변화, 수온 상승 문제를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이번에 그 보니까 그 수온 상승이 어느 정도 그 급격하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좀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 수온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수온 상승 관련된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뭐 한 30년 동안 1도가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 바다만 보면 대략 2010년도 기준으로 가장 수온이 높았던 8월달 평균 수온이 대략 24도 내외였습니다. 24도. 그런데 올해 제주 전역의 주요 측정 지점에서 수온들이 거의 8월 평균 수온이 28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평균 수온만 보면 사실 최근에 한 4년 동안 거의 3도 가까이가 올랐는데 이게 굉장히 놀랄만한 수온 상승 속도이지요. 근데 이런 상승 속도가 예를 들면 뭐 다시 꺾여서 원래대로 회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상승 속도가 지속될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최근에 이런 수온 상승으로 제주 바다에서 특히 뭐 모자반, 폿 같은 이런 해조류들이 거의 소실되고 있는 현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연산호가 그 잠식당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정부에 대해서도 그 하실 말씀이 그 많을 것 같은데요. 뭐 특히 환경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환경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환경부에 언제 한번 전화를 해서 산호 중에 산호 중에 환경부가 그 멸종위기 그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종들이 대략 한 6, 7종이 있는데요. 연산호 보호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연산홍이요?
연산홍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해서 철쭉 같은 그 연산홍을 얘기하는 거. 네네. 그래서 뭐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참. 야근 문제는 지금 한반도 육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다에서도 기후 변화의 어떤 다양한 변화,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히 해양 생태계 내에서도 이 산호 중에 기후 변화 지표종으로 이번에 저희도 확인했던 열대 아열대의 대표적인 경산호인 뭐 백단풍 돌산호나 뭐 등등의 이제 산호들을 기후 변화 어떤 지표종으로 좀 지정을 해서 국가가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 예산을 배정을 하고 뭐 장기적인 실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과 해양 생태계 어떤 적응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부, 환경부, 문화재청 모두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뭐 이런 그 좀 고민을 더 좀 안겨주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뭐 원전 최강국 건설에만 지금 뭐 골몰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말씀하시면서 윤 대통령에게도 뭐 한 말씀 뭐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우리 어떤 에너지 소비 패턴들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에너지 사용량만 발전량만 늘리고 재생에너지만 확대한다고 해서 이게 정의로운 전환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 에너지 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는 생태계 우선성 그리고 주민 우선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와 자연 생태와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의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제주 바다에서도 해상 풍력의 문제가 해양 생태계 보존의 문제하고 지금 계속 상충되고 있는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실제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생태 수용성을 갖춰야만 이 문제가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다 폐기해야 되는 에너지원으로 가고 있고 경제적이지 않고 안전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에너지원 아니겠습니까? 한시바삐 이은행 석탄 화력 발전과 더불어서 원전 문제들도 이제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오늘 뭐 또 뭐 현장 나가셔야 된다면서요? 네. 저희들도 바다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직접 그 영상도 찍으신다면서요? 수중에 들어가서. 네, 저희 녹색연합 해양생태팀 활동가들이 지금 다이빙 수준들도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고요. 직접 물에 들어가서 사진, 영상들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해양 전문가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정보들도 많이 얻기도 합니다. 직접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이 보내주신 영상 보니까 너무 생생하고 잘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영상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마이티브도 앞으로 제주 바다의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한번 또 제주 바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윤 위원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기후위기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 바닷속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아주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온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최강국만을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참담한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환경새뜸 마치기 전에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오마이TV,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면 오마이TV, 오마이뉴스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환경새뜸, 환경새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